그럼 누가 봐도 왼쪽이 V결선이고 오른쪽이 Y결선인 거죠. 맞죠? 그때 중심의 5점에서 이렇게 선을 인출했대요. 여기 선을 인출해서 전압을 재보니까 위에가 110, 밑에가 110이 나오더래. 그 원래 이 한 상은 얼마였다는 거예요? 220이었다 그거죠. 그럼 당연히 평형이니까 요 AB 상도 220이겠죠. 맞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먼저 알고 계셔야 돼. 자, 이때 여기 A 전압이 얼마고 여기 B의 전압과 C의 전압을 구하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V결선부터 한번 봅시다. 그림을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얘를 먼저 보시면 원래 여기 건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상이 있는 건데 여기 건선 생략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운전 중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델타 운전 중일 때 극성이 어떻게 돼요? A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였겠죠. 근데 여기 CA 상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V결선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5점에서 선을 인출해서 110, 110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5점을 기준으로 B를 플러스로 본다는 얘기는 이 5점은 얘보다 전위가 낮아야죠. 여기 뭐로 가야 돼? 마이너스. 그럼 반대로 이 C점보다는 전위가 높아야죠. 그럼 플러스 이렇게 봐야 맞죠? 뭐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나요? 반응이 없으셔. 아니 이게 한 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을 만들었대요. 그럼 제가 이걸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나눴다고 해보세요. 그럼 얘가 50 이렇게 만들고 이어버리면 되잖아. 그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만약에 반대로 되면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게 50이면 어떻게 돼요? 0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N극, S극이 있어. 그 내가 S극을 쇠톱으로 잘라버리면 나는 N극만 갖고 있어요? S. 여기 S극이 생기잖아 자동으로. 그 잘라진 조각도 다시 N극, S극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몰라. 반응이 없으시니까 이해하신 건지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든지 뭐 아니 미소라도 하시든지 미소를 해야 되는데 막 무뚝뚝한 표정으로 꽉 계시니까 모르시나? 너무 쉬운 얘기인데 그죠? 네. 그러면 한 상이 220이면 AB의 전압이 얼마야? 220이에요. 그 BC의 전압도 220이라는 거죠. 근데 반 나눴으니까 110 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위상을 아셔야 돼요. 위상. 항상 A에서부터 시작해서 A, B, C 순서니까 A, B 상이 기본이에요. 얘가 위상이 몇 도야? 0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20도. 맞죠? 그럼 반을 나누면 크기는 반으로 되지만 위상은 그대로 유지돼요. 위상까지 반 나눠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얘도 얼마야? 마이너스 120도. 얘도 마이너스 120도예요. 만약에 CA상이 있었다면은 여기도 200이고 마이너스 240도. 240도가 됐겠죠. 근데 지금 CA상이 없어졌으니까 이렇게만 남게 된다는 거야. 자, 요걸 알아내면 끝난 거예요. 요 극성을 알아내시고 극성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크기와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이 문제는 끝났다. 자, 요 A 전압을 구하래요. A를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를 따라가 보세요. 어디서 왔는지 쭉 따라가 보니까 A점에서 왔어. 여기가 A라는 얘기야. 얘는 어디서 왔어요? 5점에서 왔어. 얘가 5라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요 A의 전압은 V, A, 5를 구하라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런데 여기서 구하려면 자꾸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야. 여기서 자꾸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전압이 얼마냐 하니까 어렵잖아. 여기서 보지 마시고 결국 A부터 O까지의 전압이니까 전원에서 보시면 A점으로부터 5점까지 이 사이의 전압이 얼마냐는 거야.
그럼 요게 V자로 생겼지만 이걸 펼쳤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V자를 쫙 펼쳤어. 그럼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쫙. 여기가 A, 가운데가 B, 끝에가 C, BC 중간이 O, 맞죠?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물어본 건 뭐예요? A에서부터 O까지의 이 크기가 얼마냐? 이 얘기잖아. 그러면 이 크기랑 이 크기를 플러스. 더하면 끝나죠. 이때 더해도 되는 이유는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랑 얘랑 극성이 같잖아. 그래서 더한다는 거예요. 요 크기가 뭐야? AB의 크기. 얘죠. B에서 O까지의 크기. B점에서 O점까지 크기가 얘죠. 그럼 둘이 뭐 하는데? 플러스 더하면 19. 끝난다. 이거. 됐죠? 응. 또 답안지에다가 A 전압 구하세요. 220에 0도 플러스 110에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한 다음에 계산기 누르면 돼요. 근데 계산기 누를 때 이게 복소수니까 보나마나 복소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복소수로 답하지 마시고요. 출제자가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자기도 그냥 이렇게 110 이렇게 크기만 낮췄으니까 절대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이걸 다시 절대값으로 취해주면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답안지 안 써도 되죠? 쓰셔도 되고 요거를 쓰시고 계산한 결과 이렇게 됐다라고 쓰면 돼요. 그냥 이건 안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두 번째. 여기 지금 Y결선이에요. 그럼 항상 무조건 극성을 먼저 따지시라는 거야. Y결선에서는 바깥쪽이 플러스예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가운데 중성점 있는 데가 마이너스야. 근데 중간에 탭을 뽑아내면 요 점은 얘랑 반대전이가 나타나는 거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고 반대편은 플러스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간을 뽑았으니까 110, 110 나왔다면 한 상은 220이라는 뜻이죠. 그럼 역시 A상 전압 요금 얼마? 220. 이게 지금 그림이 저희 교재 그림이 잘못된 건지 시험에도 실제 이렇게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B가 좀 길이가 짧죠? 그래서 A보다 짧으니까 얘보다 작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벡터도라면 벡터도는 크기에 비해서 크기를 규정하니까 크기에 비례해서 이건 벡터도가 아니라 배치도냐 그냥 배치도. 배치만 된 거지 크기가 짧다고 해서 크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 똑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잘못된 거지. 이게 만약에 실제 크기가 작으면 실제가 얼마라고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모르잖아. 근데 여기도 얼마로 가야 돼? 225 가야 돼. 이거 C3도 얼마? 220이야. 근데 반 나눠서 110, 110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위상을 따져야 되는데 항상 A부터 시작한다 했죠? A가 몇 도? 0도. 얘가 0도. A, B, C 순서니까 두 번째 B상은 몇 도? 마이너스 120도. C상은 마이너스 240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240도. 얘도 마이너스 240도. 됐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극성하고 크기와 위상을 따져놓은 다음에 이제 B하고 C 전압을 구하시면 돼요. 자, B도 아까처럼 요 B 전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인데 쭉 따라가 보니까 A점 여기가 A고 얘는 어디서 왔어요? 5점 이게 5야. 그럼 아까처럼 요 B의 전압은 VAO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아까 VAO는 어떻게 구했죠? 얘네 둘이 더했죠? 요 V자 모양에서 요 크기와 요 크기를 더한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Y결선이지만 요 전압에 요 B상이 영향을 주진 않잖아요. B는 아무 관련 없는 거니까 요 A하고 C가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요 A상과 요 절반까지만 얘한테 영향을 주겠죠. 아까랑 똑같아. 근데 대신에 아까는 델타에서 진행된 거라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얘는 요 V자 모양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얘랑 극성이 어떻게 돼? 반대가 돼요. 그러면 얘랑 얘를 아까는 더했지만 이제는 빼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절대값을 취할 거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든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든 절대값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복소수로 나타내면은 어디서 빼느냐에 따라서 위상이 달라집니다. 위상이 달라지는데
이 절대값일 거니까 어디서 빼도 상관없어요. 그럼 왼쪽에서 빼봅시다. 얘가 어떻게 돼? 220에 영도 빼기 110에 마이너스 240도. 나머지 계산기 누르시는 거야. 계산기 누르면 정답이 나와요. 자, 이제 그러면 요 C잖아. C는 5에서부터 여기가 뭐야? B에서 왔잖아. 그 5부터 B까지니까 V5B라고 해도 되고 또는 VB5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죠. 쓰는 건. 결론은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이니까 전원으로 가보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전압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얘 크기랑 더하면 돼요. 맞죠? 근데 더하려고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럼 역시 얘랑 극성이 반대니까 얘랑 얘를 빼면 된다 이거지. 위에 전압 밑에 전압 빼면 어떻게 돼요? 110에 마이너스 240도 빼기 220에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해서 역시 계산기 누르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제 괜히 어렵게 느껴지시니까 자꾸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극성을 먼저 찾으시고 크기와 위상만 잘 따지면 계산기가 나오면 다 해준다. 자, 넘어가서 8번을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시게 되면 주상변압기의 고압측 사용 탭이 6600인 때에 저압측의 전압은 95V가 나왔답니다. 여기 탭이란 말 나오는 거 조심하세요. 탭 전압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 저압측의 전압을 100V로 유지하려면 고압측의 탭을 얼마로 바꿔야 되냐 이겁니다. 탭을 변환하겠다는 거죠. 그 탭 전압 물어본 거예요. 탭 전압. 자, 이때 변압기 전격은 6600대 105V랍니다. 이건 전압비 또는 권수비죠. 이 전압비, 이 권수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버리면 틀려요. 이걸 이렇게 푼 분이 계세요. 이게 지금 권수비라고 보는 거고 내가 저압측 2차 측이죠. 2차 측에 100V를 만들려면 고압측의 전압을 물으니까 1차 전압이 얼마냐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권수비는 V1 나누기 V2니까 내가 여기서 1차 전압 구하려면 권수비에다가 2차 전압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권수비가 6600대 105고 2차 전압은 100V 만들려고 하니까 100V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계산기로 눌러서 정답 이렇게 쓰고 나오신 분이 계신데 틀렸다. 이건 지금 1차 측에 실제 전압 구하는 게 아닙니다. 탭 전압 물어본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전압비가 6600대 105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차 측에 6600을 넣으면 2차에 105V가 나오는 변압기예요. 이거잖아. 근데 1차 측에 고압 측에 6600을 넣었는데 왜 2차 측에 저압에 95밖에 안 나와?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실제 1차 측의 탭 전압은 6600 탭에 설정이 돼 있지만 실제 1차에 들어온 전압은 얼마인지 몰라요. 6600이 안 됐다는 거야. 6600이 안 되니까 2차 전압이 낮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2차를 100으로 만들려면 탭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 탭을 얼마로 조정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1차 전압 물어보는 게 아니라 탭 전압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실제 변압기는 실제로 1차 측에 5개의 탭이 나와 있어요. 그 탭을 왜 만들었느냐? 자, 여기 변전소가 있어요. 한전 변전소가 있고 이 배전선이 공칭 전압이 예를 들어 6600이라고 합시다. 이 배전선로 전압은 6600 선로입니다. 여기 수용가가 있는데 이 수용가가 이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인입받아서 변압기를 달아서 내가 6600대 105V짜리 변압기 쓰겠다는 거야. 그럼 6600 받았으니까 2차에 105V 사용할 거야 이 얘기죠. 그 옆에 수용가가 또 마찬가지로 변압기를 달아서 동일한 변압기를 달아서 나도 105V 쓰겠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수용가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 그럼 동일한 변압기를 썼으니까 이 수용가도 2차는 다 똑같이 105V가 나와야 되잖아. 실제 105V가 나올까요? 이렇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이 선로의 공칭은 6600이지만 이 변전소로부터 공급되면서 선로 전압가가 생기죠. 그 전압가가 생기면은 인입구마다 전압은 다 틀리다는 거지. 그 예를 들어서 얘는 변전소랑 가깝다 보니까 1차 전압이 6600이 아니라 6800이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비율로 변상하면 2차 전압은 105V보다 높게 나오겠죠. 근데 멀리 떨어진 요 수용가는 1차 측의 전압이 예를 들어 6200밖에 안 나와. 그 2차가 105보다 낮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선로의 전압 강화 때문에 모든 수용가마다 인입점의 전압이 다 달라요. 그럼 내가 똑같은 전압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변압기를 다 주문 제작해야 돼. 그럼 변압기 회사다 전화 걸어서 우리 변압기 6600, 나 105V 쓰려고 하는데 6600대 105V짜리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주문할 때 변압기 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변전소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 거리 계산해가지고 전압과 고려해서 다 계산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표준 규격으로 변압기를 대량 생산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건수비를 조금씩 조정할 수 있게끔 탭을 설정해 놨다는 거야. 그 탭 스위치라는 게 건수비를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건수를? 1차치 건수를. 1차 변압기 1차치 건수가 있고 2차 건수가 이렇게 있어요. 실제 탭은 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 탭을 뭐 내부 구조도를 그리라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드릴게요. 여기 탭이 이렇게 5개 탭이 설정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 하나, 둘, 셋, 5개. 여기에 탭 스위치, 이게 이제 V 탭 스위치라고 해요. 탭 스위치. 탭 스위치가 있고 여기가 1차 전압이고 요 전체 1차 건수가 N1이야. 그리고 2차 측의 같은 코일의 건수가 N2고 2차 전압을 V2라고 가정해보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탭을 맨 첫 번째 탭에다 연결하면 이렇게 사용한다는 건 1차 건선을 다 쓰겠다는 거죠. 1차 측의 코일 건수 다 쓰겠다는 거야. N1을 다 쓰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탭을 내려서 요 아래쪽에 탭에 이렇게 연결해서 쓰겠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사용한다는 거잖아. 요 윗부분의 건수는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탭을 내린다는 건 1차 건수를 줄이겠다 그 뜻이죠. 얘를 줄이는데 2차 건수는 고정돼 있어. 얘가 고정돼 있고 1차 전압에 들어온 전압도 고정돼 있다 이거야. 그 얘네들이 고정돼 있으면 2차 전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변압기 건수비는 N1 나누기 N2고 V1 나누기 V2인데 내가 탭을 내려서 얘를 내리면 얘네들이 고정된 상태라면 2차 전압은 반대죠. 올라간다는 거지. 내가 탭을 내릴수록 2차 전압이 올라가요. 그 탭을 올리면 내려가는 거고.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 반비례. 그러면 이 탭 전압 또는 탭 스위치는 2차 전압과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는 거야. 반비례 관계 영역. 이것만 아시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몰라도 돼요. 그럼 아까 다시 위로 가볼게요. 만약에 여기 수용가가 변압기를 가져와서 딱 설치한 다음에 변압기 설치해놓고 2차 전압을 재봤어. 재보니까 이게 105가 나와야 되는데 한 120이 나온다 이거야. 너무 높잖아. 그럼 우리는 내려야 되죠. 그러니까 2차 전압을 내리려면 이 변압기 1차 탭을 어떻게 하면 돼? 위에 탭으로 올리면 되죠. 지금 연결된 탭보다 탭 스위치를 올린다면 올리면 얘가 내려가요. 그 멀리 떨어진 수용가는 1차가 너무 낮은 전압이 들어오니까 2차도 낮잖아. 105가 나와야 되는데 한 90V밖에 안 나와. 그럼 내가 올려야겠죠. 이거 올리려면 여기 탭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리면 되니까. 반대야 반대. 알겠죠? 탭을 내리면 2차 전압이 올라가고 탭을 올리면 2차 전압이 내려갑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문제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처음 1차 측에 들어온 인입 전압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변압기 탭을 6600 탭을 설정해 놨더니 2차가 95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난 얘를 100V로 만들 거야. 올릴 거죠? 탭은 내려야겠죠? 얼마로 내려야 되냐? 그게 문제야.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가 탭 전압이고 이게 2차 전압이라고 봅시다. 첫 번째 6600 탭에다가 설정해 놨더니 95V가 나왔다는 거야. 그죠? 그럼 내가 얼마로 설정해야 100이 나와요? 이게 문제죠? 근데 얘네들이 무슨 관계라 그랬어? 비례관계. 반비례 관계라 반비례. 그럼 반비례식에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탭 전압이 처음에 6600 탭에다가 연결하니까 땡땡 2차 전압이 얼마? 95
5분의 반비. 예. 그러면 탭 전압이 얼마인지 모르요. V탭 다시라고 합시다. 땡땡. 그럼 2차는 100V의 반비례가 되겠죠. 이렇게 비례식 세워놓고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같아야죠. 그럼 둘이 곱하면 95분의 V탭 다시는 100분의 6600이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V탭을 구하면 95가 넘어가니까 100분의 6600 곱하기 9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게 얼마 나와요? 6270V 이렇게 나와. 자,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하실 게, 제가 변압기는 제작할 때 1차 측에 탭 5개가 설정돼서 나온다 그랬죠? 그게 표준 탭으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변압기 제작할 때 표준값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탭 전압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 보니까 밑에 어차피 시험에 나오면 요 세 가지가 주로 나와요. 3300V용 변압기, 정격이 3300이냐 6600이냐 22900이냐 이 세 가지가 주로 나올 거고, 요 변압기의 탭 전압 5가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이게 표준 탭이에요. 표준 탭. 이걸 외워야 되느냐? 네, 외워야 돼요. 이거 어떻게 외워라고 하시는데, 이 숫자를 외우지 마시고, 자 3300V용 변압기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150 이렇게 기억하시고, 6600은 2배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2배 300. 229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0. 요걸 외우시는 거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3300은 150, 6600은 300, 229는 1000. 그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3300V는 첫 번째 150을 더해요. 3450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줄줄이 150씩 빼는 거야. 다시 150을 빼면 원래 3300, 또 150을 빼면 3150, 3000, 2850. 자, 6600짜리도 처음에 300을 한번 더해요. 더해서 6900을 만들어 놓고 줄줄이 300씩 빼요. 6600, 6300, 6000, 5700. 얘도 1000을 더해서 23900부터 1000씩 빼면 되죠. 그러니까 이 숫자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6270이 아까 나왔다 그랬으니까 이게 표준 탭이 아니니까 요 계산된 값에서 가장 가까운 탭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 6600짜리 변압기 중에 6270이랑 제일 가까운 게 누구야? 그래서 6300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된 위에 걸 쓰는 게 아니고 가까운 걸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변압기 용량이라든가 차단기 용량이라든가 전선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산된 수치 위에 걸 썼었잖아. 탭은 그게 아니라 가까운 거예요. 만약에 계산된 결과가 6070 이렇게 나왔어. 그럼 6070을 가지고 가까운 게 6000이죠. 그때 6000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위에 게 아니고. 그래서 탭은 계산 값에 가까운 탭을 설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탭 문제가 탭 전압 문제 나오면 반비례 관계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탭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플러스마이너스 기회를 나오고 있어야 되겠네. 네. 그래, 요번에 한번 더 뽑아갖고 탭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나오면 지금 계산식에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탭은 네. 표준값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암기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출제자가 지금 탭 전압 문제가 나왔는데 단서 조항에 단 변압기 표준, 탭 변압기 탭 전압은 얼마 줘요. 근데 그게 표준이 안 맞을 때가 있어. 하지만 출제자 주면 거기서 찾으시면 돼. 안 줄 때는 안 줄 때는 표준 탭으로 선택하시라고. 이것뿐만 아니고 뒤에 넘겨보시면 참고로 이런 거는 법에 정해놓은 거니까 외우셔야 돼요. 표준 전압하고 표준 주파수고 허용 오차가 정해져 있죠. 이 부분은 시험에 물어볼 수 있어요. 110, 220, 380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10은 플러스 마이너스 6V,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3V, 38V. 주파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0.2Hz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 된다는 거. 법규 사항이니까 이것도 여기를 물어볼 때가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9번을 보시기 전에 다시 앞으로 잠깐만 오셔서 관권 변압기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단권 변압기라는 게 나오는데 단권 변압기는 말 그대로 건선이 하나로 되어 있는 변압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압기 그러면 건선이 두 개죠.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건선 1차가 있고 2차가 있죠. 철심을 생략했어요. 자, 이렇게 1차, 2차가 나뉘고 있어요. 이렇게 1차 측에 감겨있는 코일의 건수를 N1, 2차 측에 감긴 건수를 N2, 그 다음에 1차 측의 전압을 V1, 2차 측을 V2, 1차 전류를 I1, 2차를 I2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일반적인 변압기는 1차와 2차 간에 건수 B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수 B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1차 측 건수와 2차 건수의 B가 건수 B고 이 건수 B가 왜 중요해? 이게 그대로 1차와 2차 전압 B와 똑같죠? 근데 전류비는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더라. 자, 왜 전압비와 전류비가 반대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 변압기는 전압의 크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얘가 저절로 전력을 더 생산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발전기가 아니잖아. 또 1차 측에서 공급받은 전력의 크기는 2차로 그대로 전달돼야 되죠. 그 1차 전력이 얼마야? 전압과 전류를 곱한 V1의 I1이고 2차 전력은 V2, I2가 돼서 이게 같아야 된다 그거죠. 이게 같아지려면 전압비, 전류비가 역수관계가 돼야 대각선이 곱해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되기 위해서 전압비와 전류의 비는 반대가 된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전압을 강제로 낮추면 전류는 커진다 그런 얘기야. 그죠? 왜? 동일한 전력이 전달돼야 되니까. 이때 요 V1, I1 또는 V2, I2 이게 뭐예요? P. 그렇죠. 이게 P. 전력. 용량이죠. 변압기 용량. 변압기 용량. 이 변압기 용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 용량은 1차에서 계산하나 2차에서 계산하나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압기 용량이 100kg짜리인데 1차에서 보면 100인데 2차에서 보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용량.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 용량은 단위를 뭘 써요? 킬로, 볼트, kV에 쓰는 이유가 전압 전류를 곱해서 나온 게 용량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1차 이 건선에서 전압과 전류 곱한 거나 여기 2차 건선에 대해서 전압 전류 곱한 게 변압기 용량이다 그 얘기야. 그럼 뭐 어렵게 느껴지신다고 이 변압기가 예를 들어서 3000대 200짜리 변압기예요. 그리고 이 변압기 용량이 100 kVA예요. 이렇게 말하면 1차 전격이 3000이라는 거잖아요. 2차 전격은 200이고 그리고 용량은 1차에서 구하나 2차에서 구하나 100kV한테 합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변압기의 1차 측 전격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류랑 전압이랑 곱해서 100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럼 반대로 100kg를 3000이니까 3kg 나누면 되는 거잖아. 맞죠?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3,300 합시다. 3,300대 22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쉽지도 않네. 3,100대 200. 그럼 용량 100kg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1차 전격 전류라는 얘기잖아요. 33.333 되겠네, 그죠? 그런데 이걸 2차 전격 전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차로 구하라 그러면 똑같이 100kg인데 220이니까 0.22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면 뭐 100 곱하기 10을 3선 가서 220 하시든지. 그리고 이렇게 구하면 이 전류가 훨씬 클 거 아니야 얘보다. 근데 커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둘이 곱해가지고 여기 용량이 나와야 되니까 똑같이. 맞죠? 그런데 이 일반 변압기는 1차 측, 2차 측 건선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이게 뭐야? 2권선 변압기. 굳이 말하면 2권선. 우리가 변압기 종류를 나눌 때 뭘 기준으로 분류하냐에 따라서 변압기 종류가 나눠질 때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외천형이냐, 내천형이냐, 또는 뭐 유입 변압기냐, 건식 변압기냐, 그 다음에 건선이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서 단건이냐, 2권선이냐, 3권선이냐, 그죠? 이렇게 여러 개 종류 나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2권선이야. 그러면 단건 변압기는 뭐예요? 건선이 하나라는 거, 하나.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 교재 본문 보시면 건선이 하나야. 하나의 건선을 가지고 1차 측에는 이 건선 중에 일부분만 쓰겠다는 거죠. 건선
일부분에다 탭을 연결해서 여기만 일부분만 내가 1차로 쓰겠다 이거고 이 권선 전체를 2차로 사용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딱 이 그림상 봐도 1차 V1하고 V2 중에 누가 커 보여요? V2요. V2가 커 보이네. 이걸 뭐라 그래? 승합용. 이걸 뒤집으면 강함화. 강압용. 따라서 단권 변압기도 당연히 변압기니까 승합용도 있고 강압용도 있다 이거. 근데 우리 전기기사 시험에 나온다 그럼 10종 팔고 뭐가 나와? 승합용이 나오죠. 그래서 단권 변압기 문제는 거의 99% 승합용이 나와서 우리 교재도 승합용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재 좀 잘못된 게 있죠. 여기 1차 측에서 사용하려고는 권선, 이 아랫부분 권선이 N1이야. 전체가 N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2차, 여기가 N2예요. 그 다음에 1차 측에 전압을 가하면 I1, 1차 전류가 들어가죠. 요 1차 전류가 들어가서 이 권선 안에 들어가면은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눠지겠죠. 그러면 일부분은 위로 가는 전류가 있을 거고 밑으로 가는 전류가 있을 거야. 근데 위로 가는 전류가 그대로 I2가 되죠. 그 밑으로 가는 전류는 I1에서 I2를 뺀 나머지가 밑으로 오겠죠. 여기 I1 마이너스 I2는 맞는데 방향이 여기 아니라 밑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이 방향이 아니고 아래쪽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 이거 그림 그리라고 나오지는 않으니까 뭐 그림을 우리가 뭐 중요하게 볼 건 없는데 어차피 틀린 건 틀린 거니까 수정을 해주시고 이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와서 자 여기 권선이 하나로 이렇게 되니까 하나. 이 권선 중에서 제가 1부분에다가만 탭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1차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 전체를 2차로 쓰겠습니다. 이게 승합용이고요. 뒤집으면 강압용이라고 했어요. 이때 우리가 1차 측이 보통 전원 측, 2차 측이 부하 측이니까 여기다가 부하를 달아서 사용한다. 이 얘기죠. 이게 부하예요. 그때 요 1차 측에 사용하는 권선수를 N1, 요 위쪽의 권수를 N2. 근데 우리가 권수를 나타낼 때 전압비로도 나타내죠. 아까처럼 제가 변압기가 3000대 200에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전압비잖아요. 그래서 E1, E1대 E2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N1 대신에 E1, 여기를 E2 이렇게도 표시한다 이 얘기야. 자, 이때 1차 측에 들어가는 전류가 뭐야? I1. 여기 2차 측에 부하로 가는 전류가 I2. 그리고 요 아래쪽에 가는 전류는 뭐예요? 쓰지 않겠습니다만 I1 마이너스 I2가 이 밑으로 간다 그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2차에서 나오는 전압하고 1차의 전압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 V2와 V1을 일단 비교해 보고 싶어요. 자, 변압기에서 전압의 비와 권수의 비는 같다 그랬죠? 그러면 1차에 해당하는 권수가 누구야? 이 1차에 해당하는 권수가 N1. 그런데 2차에 해당하는 권수는 2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을 보겠다는 거니까 전체 권수를 쓴다는 거잖아요. 네. N1과 N2를 플러스 6.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 식에서 제가 이렇게 나눈 거, 이렇게 나눈 거 더해도 되죠? 이렇게 나눈 거 얼마예요? 1. 1. 플러스 N1분의 N1분. N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래 변압기에서 N2분의 N1을 권수비라고 하죠. 근데 얘는 N1분 N2니까 권수비를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럼 뭐라고 봐도 되냐면 이거를 1 플러스 권수비의 역수라고 말해도 되겠네요. 이해되세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V2를 구하고 싶어. 과연 이 V2 전압이 얼마 나오느냐. 이 관계에서 V1을 넘겨서 얘랑 곱하면 되겠네요. 이건 다 필요 없는 거고 결정적으로 이걸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 단권 변압기가 시험에 나오면 주로 승합용으로 나온다 했죠. 그럼 승합 전압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이 단권 변압기 가지고 승합되는 전압이 얼마로 승합이 되느냐. 얘를 V2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V1 곱하기 1 플러스 권수비의 역수가 돼요.
여기서 요거 이항하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화면 잠깐만 보세요. 필기하지 마시고 요거만 외우시면 되니까 필기하지 마시고 제가 요거 잠깐 전개해 볼게요. 이 얘기는 요 괄호를 풀어보면 V1 플러스 V1 곱하기 원주의 역수와 같은 얘기죠. 맞습니까? 네. 자, 원래 변압기로 가볼게요. 자, 이런 일반적인 변압기의 권수비가 A라면 요 2차 측에 나오는 전압은 얼마예요? V2는. V2를 구하려면 권수비로 자리 바꾸는 거니까 1차 전압을 권수비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1차 전압을 권수비로 나눈다는 얘기는 권수비의 역수를 곱하면 2차 전압이 된다는 거잖아. 맞죠? 그 1차 측에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고 1차 측에 건선에서 자속이 발생하죠. 그 자속이 2차 측을 쇄교하면서 2차 건선에 이만큼의 전압이 유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렬로 돼 있지만 똑같이 1차 측에 전압을 가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그 중에 일부분이 아래쪽으로 흐르겠죠. 그럼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여기서 자속이 생길 거 아니야. 그 자속이 위에 있는 건선을 지나가겠죠. 그럼 여기서 발생한 자속 때문에 요 위쪽의 건선에도 전압이 유도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큼 유도가 돼 여기에? 이게 일렬로 돼 있지만 건선 두 개가 일렬로 붙어 있지만 따로 떼서 보면 마주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위쪽에 유도되는 전압은 아까처럼 요만큼이 유도된다 그거예요. 요게 여기 유도되는 전압이야. 근데 2차 전압이 요걸 쓰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전압을 합해서 쓰겠다는 건데 이게 V1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V1만큼이 더해져서 V2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돼요? V1에 대해서 요 위쪽의 전압만큼이 승합이 돼서 나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승합비로 쓴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게 이 변압기가 3000대 200짜리 변압기라고 합시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다가 3000V 집어넣으면 여기 2차에 200 나와요.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단건 변압기로 쓸 거야. 그럼 요 밑에 건선과 위에 건선 간의 전압비가 똑같이 3000대 200이야. 그 1차 측에 3000V 집어넣으면 여기에 200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전압을 쓸 게 아니라 여기를 쓰겠다는 거야. 그 여기 3000V가 그대로 합산돼서 얼마 나와? 3200으로 승합돼서 나옵니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단건 변압기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때 이 건수비를 보통 우리가 변압기 전압비로 스몰 E1, E2 이렇게 많이 나타내다 보니까 얘를 다시 쓰면 V1에다가 1 플러스 건수비 역수니까 스몰 E1분의 E2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이거 전개하면은 V1 더하기 V1에다가 E1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 이거 다 외울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요. 이렇게만 외우시면 다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제일 편해요. V1 곱하기 1 플러스 건수비 역수를 곱한다. 그래서 저희 교재 보시면 이렇게 본문에 승합 전압을 여러 개씩로 써놨는데 이거 다 볼 필요 없다 그런 얘기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자, 두 번째 뭘 물어보냐면 단건 변압기의 용량 구하라 이렇게 물어봐요. 단건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 한마디로 그냥 변압기 용량이에요. 변압기 용량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특수하게 단건 변압기니까 굳이 단건 변압기 용량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단건 변압기가 시험에는 주로 승합기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주로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승합기 용량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승합기 용량 구하라. 이거 다른 말로는 변압기 자기 자신의 용량이다. 그래서 자기 용량 구하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얘를 기호로 용량 P에다가 자기 자신의 용량이다. 그래서 셀프란 뜻으로 S자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변압기 용량이라는 게 결국 뭐야? 전압과 전류의 곱이죠.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이게 변압기 용량이라고 했죠. 맞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 1차 측, 요 1차 측이 여기서 전압과 전류를 곱한 용량이나 2차 건선에서 전압 전류 곱한 거나 똑같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 구하든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게 용량이에요. 그러면 단권 변압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권 변압기 이렇게 사용할 때 이 아래쪽에 1차 측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건선을 뭐라 그래요? 여기를 불로 건선이라고 불러요. 이 윗부분의 건선을 뭐라고 불러? 직렬 건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단권 변압기 용량도 결국 이 변압기 자기 자신의 용량이니까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불로 건선에서 전압과 전류를 곱해도 되고 이 직렬 건선에 해당하는 전압과 전류를 곱해도 돼요. 여기서 용량 구하든 이 위에서 용량 구하든 같은 값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그게 이 변압기 용량이야. 그런데 이 불로 건선에서 용량을 구하려면 전압하고 전류를 곱해야 되는데 여기 흐르는 전류는 I1에서 I2를 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I1도 알아야 되고 I2도 알아야 돼. 불편해. 그래서 보통 단권 변압기는 직렬 건선에서 용량을 구합니다. 그럼 이 직렬 건선 여기 흐르는 전류가 곧 I2죠. 그럼 전압만 알면 되는데 원래 여기에 나타나는 정격은 우리가 전압비로 스몰 E1 대 E2로 나타내니까 E2가 여기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흐르는 전류 I2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승합기 용량 또는 자기 용량 구하라 그러면 스몰 E2 전류 I2 이렇게 구하면 이게 변압기 용량이에요. 그런데 이 스몰 E2를 잘 보시면 E2가 요 전압이죠. 그럼 요 전체가 V2죠. 요 밑에가 V1이죠. 그럼 요 전압은 V2에서 V1을 빼도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스몰 E2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V2 마이너스 V1을 뺀 값이다 라고 해서 여기다 I2를 곱해도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하 용량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른 말로는 선로 용량 이렇게도 물어보죠. 그래서 부하라는 뜻으로 로드 L자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요? 여기 부하를 최대 얼마까지 걸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이 단권 변압기에다가 내가 부하를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항상 용량은 전압과 전류 곱이니까 부하에 걸린 전압이 누구예요? 이 부하가 사용하는 전압 V2,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I2죠. 그래서 V2와 I2를 이렇게 곱한 만큼이 부하 용량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건선 분비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우리가 건선 분비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 모르셔도 되는데 대신 건선 분비가 뭐냐? 변압기 자기 자신의 용량하고 자기 용량과 이 변압기에 걸려있는 최대의 부하 용량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하 용량 대비 자기 용량 얼마냐? 이 비율이 건선 분비입니다. 그럼 제가 써드린 요 위에 식을 보시면 요 위에 요게 변압기 자기 용량이죠. 밑에 요게 부하 용량이죠. 그럼 둘이 나누라 그랬으니까 얘나 둘이 이렇게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I2가 약분되죠. 그럼 전압만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나눠서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되죠. V2 마이너스 V1 나누기 V2가 돼요. 근데 V2가 지금 승합된 전압이니까 V1보다 V2가 더 높죠. 승합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높은 전압이다라는 뜻으로 하이 볼테이지, V1은 승합되기 전이니까 로우 볼테이지, 다시 하이 볼테이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 필기 때 이렇게 배우셨을 것 같은데 하이 로우로, 그죠? 이렇게 하이 로우로 하시든 1차, 2차로 하든 상관없는 거니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편한 거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권 변압기 그러면 요 내용을 여러분이 숙지하시면 돼요. 승합된 전압을 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 그 다음에 둘이 비교한 건선 분비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식사하시고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